어르신들, 오늘 제가 좀 작심하고 쓴소리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걱정, 밤에 잠 안 오실 때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아이고, 내가 이 세상 뜨고 나면 남은 우리 새끼들이 내 장례 치르느라 허리가 휘면 어떡하나. 평생을 자식들 고생할까봐 그저 노심초사하며 살아오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무거운 짐이 되고 싶진 않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그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덜어드릴 방법입니다. 이제는 뭐 문상 오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대체 왜 우리는 아직도 수천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그 텅 빈 빈소를 3일이나 지켜야 하는 걸까요? 제가 이 바닥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내린 결론은요, 아유, 그럴 필요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늙은이가 바로 지난 30년 동안 무려 2만 3천 건이 넘는 장례를 제 손으로 직접 치른 올해 72살의 장례지도사입니다. 오늘 저는요,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이 업계에 몸담으면서도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하지 못했던 그 더러운 비밀들을 오늘 처음으로 전부 다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수많은 가정이 장례식 한 번에 집안이 휘청거리는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절대 당하시면 안 되는 3일장이라는 거대한 거짓말의 진짜 실체를 똑똑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례 문화가 앓고 있는 가장 큰 병,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텅 비었는데 장례 비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만 있다는 이 기가 막힌 현실 말입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사람이 줄면 값이 내려가는 게 세상 이치인데 왜 유독 이 장례식만은 세상 이치를 거꾸로 가고 있는 걸까요? 뭔가 단단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자, 여기 이 숫자 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1996년이니까 그때만 해도요, 장례식장 문턱이 닳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보통 180명, 많게는 200명도 넘게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평균 조문객 수가 고작 8명입니다. 8명이요? 제 말 똑똑히 들으셨죠? 3일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빈소를 지키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줄었다,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3일장이라는 이 형식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조문객은 이렇게 텅텅 비었는데 비용은 어떻습니까? 평균 장례 비용이 무려 2천만 원에 달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900만 원 정도면 넉넉하게 치렀는데 그게 2배가 넘게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아니, 손님은 없는데 음식값은 더 비싸지는 식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수십 년간 제 자신에게 물어왔습니다.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3일장이란 말인가? 돌아가신 고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남은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배를 불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작년에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90이 넘으신 할아버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3일 내내 장례식장에 찾아온 조문객이 딱 12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비 청구서에는 1,800만 원이 찍혀 나왔습니다.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댁 아드님이 제 손을 텁썩 잡고 우시더군요. 아버지가 평생 폐지 주워 모으면서 정말 검소하게 사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렇게 큰 빚을 지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요. 그러면서 이 돈 마련하려면 살고 있는 집이라도 팔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이었던 이 3일장이 이렇게까지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냥 막연하게 세상이 변해서 그렇지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확하고 똑똑히 알고 계셔야 내 마지막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요즘은 80세, 90세에 돌아가시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친구분들은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나셨거나 살아 계셔도 거동이 불편해서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 은퇴하고 나면 인간관계가 뚝 끊깁니다. 옛날처럼 직장 동료들이 관광버스 대절해서 단체로 오는 풍경 보신 지 참 오래됐죠? 셋째, 이놈의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요즘 빈소에 앉아보면요, 조문객 발걸음 소리보다 카카오톡 알림 소리가 더 시끄러울 지경이라니까요. 넷째, 가족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멀리 흩어져 살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많아져서 3일 내내 그 넓은 빈소를 지킬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한다는 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요, 내 집 안방에서 가족들 손잡고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경우가 70%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단 5%입니다. 100명 중에 95명이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는요, 사망 선고가 딱 내려지면 모든 절차가 몇 시간 만에 그냥 기계처럼 착착 진행됩니다. 슬퍼할 틈도 제대로 이별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저 처리되는 과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3일이라는 시간이 과연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어쩌면 이 업계에서 제가 밥줄이 끊길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조문객도 없고 세상도 변했는데 왜 유독 장례 비용만 계속 오르는가? 그 뒤에는 바로 3일장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장례 업계의 아주 검고 질긴 이익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우리의 아름다운 관습이 아닙니다. 슬픔에 빠진 가족들의 주머니를 누리는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사업일 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이죠. 제가 잘 아는 한 장례식장 사장이 술 한 잔 거하게 걸치고 툭 던진 말인데 이게 바로 이 업계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조문객이 오든 안 오든 음식이 남든 말든 자기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3일장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이미 모든 비용을 장부에다 청구해 놨으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장례는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거룩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3일짜리 공간 대여 사업일 뿐이에요. 모든 걸 슬픔이 아니라 매출로 계산하는 거죠. 자, 이 장부 한번 까볼까요? 이건 슬픔에 빠진 유족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그들만의 진짜 원가 계산서입니다. 가령 1,900만 원짜리 장례의식을 치른다고 해봅시다. 견적서에는 제단 꽃장식에 300만 원이라고 떡하니 적어놓지만 그거 실제 원가는 8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음식값 600만 원의 실제 원가는 기껏해야 200만 원 남짓입니다. 결국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다 합쳐봐야 600만 원 정도인데 나머지 1,300만 원은 고스란히 장례식장 사장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순수익인 겁니다. 이게 장례입니까 아니면 장사입니까?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손님들한테는 3일장이 효도고 예의라고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설득하던 그 장례식장 사장들이 정작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하루짜리 가족장으로 치릅니다. 왜일까요? 자기들 스스로가 3일장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허례허식으로 가득 찬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절대 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는 강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카르텔의 가장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옆에서 정말 수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경황이 없는 가족들이 저희가 형편이 좀 어려워서 하루만 하면 안 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말들을 꺼냅니다. 아이고 사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예의는 지키셔야죠. 그러다 조상님이 노하십니다. 슬픔에 빠져서 판단력이 흐려진 자식의 그 죄책감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3일장을 선택하게 만들죠.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가장 약한 감정을 이용한 교묘하고 악랄한 상술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희망은 있습니다. 이런 낡고 불합리한 관습에서 벗어나서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새로운 장례 문화가 지금 아주 조용하지만 또 아주 빠르게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장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흐름입니다. 이건 단순히 장례 기간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장례의 진짜 본질, 그 참된 의미를 되찾으려는 거룩한 움직임입니다. 자, 왼쪽의 3일장은 한번 보십시오. 남들 눈치 보느라 억지로 차리는 체면, 밤새도록 이어지는 조문객 응대, 결국 남은 가족들은 슬픔에 제대로 집중할 겨를도 없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나가떨어집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가족장은 다릅니다. 오직 우리 가족들만 모여서 형식 대신 진심을 나눕니다. 고인이 살아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악을 조용히 틀어놓고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들을 보면서 웃고 울며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고인을 기리고 남은 가족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온전한 애도의 시간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현명한 가족장을 선택하는 분들이 실제로 아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1일장을 선택하는 비율은 100명 중에 2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5집 중에 한 집은 이미 3일장이라는 그 낡은 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일부 특별한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큰 흐름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더 빨라질 겁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을 일일장으로 모신 한 아드님이 제 손을 꼭 잡고 해주신 이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장례 지도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루였지만 그 하루 동안 온전히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며 보낼 수 있었어요. 만약 3일장을 했다면 수많은 조문객들 맞이하느라 정신없어서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릴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 말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래의 품격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장 외에도요. 존엄한 이별을 위한 선택은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건강할 때 고마웠던 친구들을 초대해서 미리 감사 인사를 전하는 생전 장례식도 있고요. 차가운 묘지 대신에 아름다운 나무 아래 잠드는 수목장 같은 자연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목소리와 생전 영상을 온라인 공간에 영원히 간직하는 디지털 추모관까지. 이제 장례는 누가 정해준 틀에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맞게 내가 직접 설계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영웅 드골 대통령은 국장을 거부하고 내 고향에 있는 딸 옆에 조용히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세상을 바꾼 혁신가 스티브 잡스 역시 화려한 추도식 대신에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의 아주 작은 모임을 원했죠. 세상 모든 것을 가졌던 이분들이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번쩍번쩍한 형식이 아니라 소박하고 따뜻한 진심이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분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존엄한 마지막을 위해서 무엇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지는 우리가 미리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이 늙은이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존엄한 죽음은 그저 운 좋게 찾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나의 마지막을 미리 결정하고 준비해두는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이건 결코 재수없거나 불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충실하게 살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짐을 덜어주는 가장 큰 배려이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준비 방법은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오늘 당장 자식들하고 둘러앉아서 나의 마지막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얘들아, 아빠는, 엄마는 3일장 말고 하루만 조용히 우리 가족끼리 보내고 싶다 라고 내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둘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걸 꼭 작성하세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국가에 등록해두는 서류입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누구나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장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겁니다. 가족장, 1일장, 수목장 등 내가 원하는 방식을 미리 알려줘야 남은 가족들이 혼란 없이 고인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제 30년 장례 인생을 바쳐서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백 명의 조문객이 와서 북적거려도 정작 가족들이 너무 지쳐서 고인을 제대로 추모하지 못한다면 그건 결코 품격 있는 장례가 아닙니다. 반대로 단 몇 명의 가족이 모였더라도 그 시간 동안 온전히 고인을 기억하고 사랑과 감사를 나눴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품격 있는 장례입니다. 이제 장례는 더 이상 슬픔과 형식만 남은 의식이 아닙니다. 고인의 아름다운 삶을 다 함께 기리고 남은 이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마지막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남들이 정해준 그 낡은 형식에 나의 소중한 마지막을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부터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존엄한 삶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드렸다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꼭 필요한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